우리가 집이라고 부르는 공간은 단순히 벽과 지붕으로만 이루어진 걸까요? 매일 우리가 딛고 살아가는 이 장소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을까요? 어쩌면 이 질문에서부터 공간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스쳐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 삶의 뿌리가 되는 공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지 그 탐구를 시작해 봅니다. 우리가 오늘 이야기하신 개념은 바로 정주 환경입니다. 이건 단순히 집이나 건물 같은 물리적인 환경만을 뜻하는 게 아니고요. 한 사람이 어떤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주변 여건과 상황을 아우르는 말이죠. 말하자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소가 이 안에 포함됩니다. 이 정주 환경이라는 개념을 더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유목 생활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습니다. 정주 생활은 고정된 시설과 인프라를 바탕으로 그 안정성을 평가하는 반면에 유목 생활은 끊임없이 이동하면서 자원이 순환되는지 또 당장 활용할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환경을 판단하거든요. 평가의 기준 자체가 근본적으로 다른 셈입니다.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이 안정적인 일상은요,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세 개의 거대한 시스템이 단단하게 떠받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 시스템들이 어떻게 서로 얽혀서 우리 삶을 지탱하는지 하나씩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회 시스템입니다. 우리 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죠. 경찰이나 의료 같은 공공서비스는 우리의 기본적인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고요. 시장이나 기업 같은 경제활동은 도시 전체가 살아 숨쉴 수 있도록 경제적인 활력을 불어넣는 심장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 몸의 혈관이나 신경망에 비유할 수 있는 인프라 시스템입니다. 전기나 가스는 도시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동맥과 같고 도로와 통신망은 사람과 정보를 도시 구석구석으로 실어 나르는 신경망과도 같죠. 평소에는 잘 눈에 띄지 않지만 이 기반 시설이 멈추는 순간 도시 전체가 마비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의 면역체계라고 할 수 있는 환경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폐기물을 처리하고 오염을 관리하는 것처럼 도시가 스스로를 정화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더 나아가서 폭우나 산사태 같은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방어 시스템의 역할도 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곳의 환경은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먼저 객관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물리적인 지표들을 통해서 그 모습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정주 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는 이처럼 다양한 기준들이 사용됩니다. 주거 환경의 질은 어떤지, 통근 시간 같은 교통 여건은 편리한지, 또 병원이나 학교 같은 편의시설이나 교육시설에 접근하기는 쉬운지, 그리고 범죄율 같은 안전 지표까지 이렇게 수치로 측정 가능한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수치를 하나 볼까요? 우리나라의 1인당 주거 면적은 2006년에 26.2제곱미터였는데 최근에는 33제곱미터 수준으로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우리 삶의 공간이 양적으로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보여주는 명확한 지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안전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죠. OECD 자료를 보면 밤에 혼자 길을 걸을 때 느끼는 안전도가 국가별로 아주 큰 차이를 보입니다. 노르웨이나 우리나라처럼 사회 시스템이 안정적인 곳에서는 꽤 높은 수치를 보이지만 멕시코의 경우는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죠. 이처럼 치안이라는 객관적인 조건이 시민들의 일상적인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하지만 숫자로만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겠죠. 이제 데이터 넘어 그곳에 사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공간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 즉 주관적인 경험의 영역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에 얼마나 만족하시나요? 동네를 거닐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또 이웃과는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신가요? 바로 이런 질문들이야말로 삶의 질을 평가하는 주관적인 척도가 됩니다. 실제 통계를 보면요, 주거 환경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는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납니다. 세종시는 94.2%로 높은 만족도를 보였지만 전남은 81.0%로 상대적으로 낮았어요. 이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장소에 대한 경험과 감정이 결코 균일하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살기 좋은 곳은 어떤 곳일까요?
그 해답은 아마도 객관적인 인프라라는 하드웨어와 그 안에서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만족감이라는 소프트웨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의 중요한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바로 살기 좋은 인프라가 곧 살기 행복한 환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잘 닦인 도로와 최신 건물은 좋은 거주지의 조건일 수는 있겠지만 그것만으로 진정한 보금자리가 되지는 못합니다.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어떤 감정을 느끼며 어떤 의미를 찾아가는지가 중요합니다. 결국 차가운 콘크리트 공간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진정한 집으로 만드는 것은 그 안을 채우는 우리 각자의 삶, 그 자체일 겁니다.